그대 있음에 김남조.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내 맘에 자라거늘.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그대의 사랑 문을 열 때 내가 있어 그 빛에 살게 해. 사는 것에 외롭고 고단함, 그대 있음에 사랑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남 이동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마을라디오 박명자의 오후의 데이트 진행자 박명자입니다. 차 한 잔의 여유로 이웃님들의 모두 마음엔 늘 평화가 깃드시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의 데이트 1부 음악 속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김남조 씨, 김순의 곡 그대 있음에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한국 가곡 전집 해설서를 참고한다면 1964년 새해맞이 기념으로 한국일보사가 위촉하여 작곡해 한 그런 곡으로, 말하자면 64년 새해 아침에 독자들에게 한국일보사가 드리는 노래 선물인 거였어요. 신문사의 마감 시간은 다가오는데 악상이 마음대로 떠오르지 않아 고심하던 중에 한밤중 호련히 다듬어진 이 곡은 아슬아슬하게 마감 시간까지 이렇게 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기쁨에 넘쳐서 걸작 탄생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성이라는 그의 성격 탓인지는 모르나 섬세하고 뜨거운 정이 시종 넘쳐 흐르는 걸작으로 정평받고 있는 가곡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따뜻하고 서정적인 선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김순애라는 분이 이제 곡을 하셨고요. 노래엔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르고 있어요. 조수미 씨 목소리로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그대 있음에 내가 그대의 근심이 있는 곳에 나를 불러서 손잡게 하라고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죠. 한국 현대사에 등장한 시인 세 사람을 고르라 한다면 모윤숙하고 노천명 씨 그리고 김남조를 서슴지 않고 거명하겠다고 김동길 교수가 말을 하죠. 김남조 시인은 틀이 크고 생각도 특이한 시인이라는 것이죠. 언어 구사에 있어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고요. 자연과 인간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품고 있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늘 간절했다고 합니다. 1927년 9월 26일 대구 출생이고요. 일본 후쿠오카 규슈 여고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문학과를 다니며 1950년 연합신문에 2편의 시를 발표하여 문단에 올랐습니다.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했고요. 숙명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소장으로 수많은 상도 타셨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조수미는 1962년 11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조수미는 서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성악, 무용, 피아노, 가야금 등을 익히며 서정적 감성을 익혔고 선화예술고등학교를 거치며 서울대 음악대학에 성악가가 생긴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입학하였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으로 유학하여 불과 2년 만에 각종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여 이탈리아를 거점으로 거장으로서의 발판을 굳혀나갔습니다. 또한 이 시를 작곡하고 노래를 부른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송창식님이요. 예, 1947년 2월 2일생으로 윤영주, 김세환, 조영남, 이장희 씨가 같은 세시봉 멤버였죠. 세시봉은 불어로 아주 멋져, 매우 훌륭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히트곡으로는 이제 우리는 고래사냥, 사랑이야, 한 번쯤 왜 불러 이런 노래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추억의 7080 세시봉 당시를 추억하기 위하여 2015년에 영화도 개봉될 만큼 당시의 젊음과 세대를 대표하는 유행 음악들이 세시봉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송창식님의 목소리로 이 노래를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나의 마음이 살아버리고
내가 있어 그 밑에 살게 사는 곳에 외롭고 고단한 그대 있음에 사랑의 뜻을 배우니 나를 불러도 빛에 살게 해 나를 불러 손잡게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네,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환상의 목소리 송창식 세시봉에서 음악을 시작한 송창식은 1975년에 가수왕을 차지 가객으로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가요사에서 가요왕 조용필에 유일하게 비교될 수 있는 가수는 단연 송창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하여튼 한글로 이토록 아름다운 19절을 만들 수도 있네요.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곡도 너무나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듣는 저희들은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송창식님의 곡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세시봉이라는 프로를 보았는데요. 너무나 행복하여서 그 음악 속에서 깨어나고 싶질 않았답니다. 사는 것의 외로움, 고단함, 그대 있음에 사랑의 뜻을 배우니 그리운이여 그리운이여 그대 내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김남조 시인께서는 저희들이 고독하고 고달픈 생활을 어쩜 이렇게 잘 아셨을까요?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지나와버린 아름다웠던 시절, 돌아올 수 없는 보석 같은 시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대 있음에 절대 외롭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입으로 영화 이야기로 잠시 후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세요.
예, 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파남이동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마을라디오 박명자의 오후에데이트 영화 속으로 진행의 박명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실미도입니다. 네, 2003년 12월 개봉했어요. 제작국가는 한국입니다. 장르는 전쟁 스릴러이며 상영 시간은 135분, 총 관객수 1,108만 1,000명을 동원하였습니다. 상영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영화는 백동호 소설 실미도를 원작으로 강우석 감독이 제작하여 개봉하였습니다. 실미도는 어디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서남 쪽에 위치하고요. 무의도에 딸린 작은 무인도이며 섬 안에 49m의 산봉우리가 소재합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무의도와 연결되어 약 5분이면 건너갈 수 있고요. 관광객들이 지금은 많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영화는 국내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이면서도 역사에서 지워지고 숨겨진 실미도 사건을 재구성하여 큰 주목을 받았었죠. 2004년 청룡영화상 최우수상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부 124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앞까지 침투했다가 실패한 121 사태가 일어나자 그 보복을 위해 박정희 정부의 중앙정보부가 대한민국 공군산하 특수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1968년 1월 21일 비밀리에 31명의 124부대가 북에서부터 남한에 습격을 하였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것이었죠. 124 부대는 엄청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감행했었답니다. 맨발로 어디든 걸어를 걸 수 있도록 발에 굳은 쌀을 만들었고요. 정신 수련을 위해서 시체 옆에서 자는 훈련도 강행했대네요. 그런데 1월 21일 몰래 산으로 들어오던 중에 나무꾼 사형제를 만납니다. 124 부대는 사람 죽이고 습격하는 훈련만 받았지 이런 돌발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부대 31명은 투표로 이 형제를 어떻게 할까 의견을 정했는데 과반수로 살리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무꾼 형제를 그냥 돌려보내 주었고 이 형제들은 바로 신고해서 북한의 침입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수상한 바바리를 입고 1차, 2차 검문을 통과해 서울까지 내려왔고 3차 검문에서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에게 찍혀 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24 부대는 그때 지나가는 버스를 군대차로 착각해서 총을 마구잡이로 쏴버렸고 현장은 최규식 서장의 용감한 행동으로 124 부대를 막아냈습니다. 그 후로 우리나라에 생긴 것이 주민등록증이라고 합니다. 124 부대에서 31명 중 유일하게 투항에 생포된 김신조와 도주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은 모두 사형하였고 그들은 대실패를 하게 됐죠. 124 사태는 실패하게 되었지만 우리 시민들은 크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남한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육해공으로 암살부대를 결성하게 되었어요. 육군에서 결성된 부대는 선갑도 부대, 해군에서 결성된 부대는 장봉도 부대, 그리고 공군에서 결성한 부대가 바로 684 부대입니다. 684의 의미는 1968년 8월 4일 결성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무도 영화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성원은 사형수, 무기수, 일반 재소자들이 포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작전을 성공하면 모든 형벌 취소와 전과 기록 말소, 군 복무 시 원하면 소위 임관 등으로 정부로부터의 보장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영화 내용으로는 죄수들을 모았다고 나와 있지만 원래는 대부분 평범한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했기에 가족들을 위해 경제적 도움을 대가로 자진으로 참가한 시골의 순박한 청년들, 운동선수나 서커스단, 운전기사 등의 이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1968년 4월에 창설하여 684 부대라고 불렸던 이 부대는 김신조와 부대와 똑같이 31명으로 구성됐으나 훈련 중 사고, 탈출, 처형 등으로 7명이 없어지고 결국 24명이 최후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북파되어 주석공에 침투해 김일성의 목숨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 3개월 만에 북파 가능한 인간 병기가 되었어요. 부대가 창설된 지 4개월 만에 첫 번째 실전 명령이 떨어져 북의 침투를 시도했는데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3년 4개월간 출정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들의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점점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고 중앙정보부장이 교체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구시대의 유물이나 유령 부대가 되어버린 실미도 684 부대. 교육대장은 차라리 우리를 월남에라도 파병해달라고 소리치죠. 하지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며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684 부대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점점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급식도 점점 열악해집니다. 결국 부대 내에서 대원 2명이 탈영을 하고 민간인 여교사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포위되어 한 명은 자살하고 한 명은 자살에 실패해 체포된 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른 대원들한테 살해당하고 말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건이 그렇게 계속되자 그들을 재고하라고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에 갔다가 막 압록강변도 건너오시고 하지만 인간 병기로 길들여진 실무도 특수부대원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선제 공격을 가하게 되고 담당 기관병들은 전멸당하죠. 단 15분 만에 그들은 실미도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상륙하고 송도 외곽에서 시외버스를 탈취 끝까지 살아남은 24명이 1971년 8월 23일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탈취한 시내버스로 청와대로 향하다가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앞에서 군경 합동 진압군과 총격전을 벌인 뒤에 죽음이 코앞이라는 것을 직감한 이들은 민간인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차 내 곳곳에 혈서와 주민등록 번호, 이름을 새기는 등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고 전원 자폭을 하며 생을 마감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처음에 당국은 무장공비라고 했다가 다음날 군 특수범들의 난동사건으로 정정, 당시 언론은 건국 이래 최대의 파란을 몰고 올 북파 부대 사건에 대해 단 한 줄도 진실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정래혁 국방장관, 김두만 공군 참모총장 등 정부와 군 고위 관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살아남은 4명의 훈련병들도 바로 사형되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영화 실비도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지만 각색이 너무 심하게 되어서 세부적인 면은 실제 사실과는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보신다면 이 점을 파악하고 영화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계속되는 뉴스로 김신조 일당이 넘어온 것을 들었고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무서운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체 정치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7월 8일 날 아베 수상이 살해당했잖아요. 그 뉴스를 보면서 잠시 혹시나 우리나라 사람이 관계되었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였답니다. 다행히 자국민이 행한 일이라 마음은 놓았는데 그 후에 들어보니 그 통일교라는 종교 문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와서 그 종교와 긴밀한 아베 신조를 범행 대상으로 바꿨다니 그 나라를 위해서는 큰일을 한 정치가인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1954년생이니 저보다 더 어린 나이신데 그렇게 허무하게 떠날 거면서 한 500년 살 것처럼 국정교과서에 독도는 자기네 거라고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떠났으니 그것이 이제 언젠가는 다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아베 신조가 정말 이쁘지 않네요. 몇 년 전 아이들하고 38선 부근을 가보았거든요. 김신조 일당이 철책전을 끊고 들어온 곳도 가보았습니다. 그것을 가보니 20m도 안 되는 거리에 미군 초소도 있었어요. 그날 밤 미군들은 그들이 오는 걸 바람 소리 때문에 못 들었을까요? 정말 안보는 밤낮 없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하겠더라고요. 그 당시 남욱군들 그 사형제들이 너무도 큰일을 하였고 정말 감사하네요. 38선을 가보니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남자들끼리 최전방에서 사는 게 정말 얼마나 삭막하고 힘들까요? 저는 여자이니 군대를 안 가서 모르지만 군인들의 고생으로 우리가 편안히 잠자고 행복을 꿈꾸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인 이야기를 하니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는 둘째 사이가 생각도 나네요. 오늘은 실미도에 대한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곧 3부에서 우리 삶의 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자의 오후의 데이트 3부, 어르신들의 지혜와 지나간 추억을 더듬어보는 우리 삶의 토크 시간입니다. 진행의 박명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에 사시는 안영숙 여사님을 모셨습니다. 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언제나 뵈도 이렇게 고와요, 여사님. 네. 오늘 저와 잠시 즐거운 데이트 좀 해보실까요? 네. 네. 여사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파남 주공 5단지 사는 안영숙이라고 합니다. 예, 동네에서 가끔씩 뵈었는데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여성스러우신지, 별 말씀이요. 젊으셨을 때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럼 연애 경험도 없으셨던 거예요? 예, 없었죠. 정말. 그때는 뭐 굉장히 아버지가 엄해서요. 아. 감히 생각지도 않았죠. 네. 올해 연세가 아실래지만, 네, 8학년 4반입니다. 오, 8학년 4반이요? 네. 그런데, 아니, 저하고 가끔 이렇게 걸어봤을 때 세상에 어떻게 저하고 똑같이 보폭을 맞추시고 너무 잘 걸으셔서 설마 했는데 지금 8학년 4반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연애 결혼을 못 하시고 이제 중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중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친구가 좀 유진 친구가 있어요, 동네에. 근데 네. 그분이 이제 누구를 소개해서 이제 알게 됐죠. 만나게 됐죠. 근데 첫인상이 괜찮으셨어요? 첫 인상은 뭐 사람은 착해 보이고 괜찮았는데 말하자면 좀 남자답다고 할까 그런 박력이 부족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러셨구나. 그래도 결혼을 하셨네. 왜 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별로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버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뭐 안 하면 안 된다고 꼭 하라고 하시니까 집 그때만 해도 쫓겨났네요. 뭐 거역할 수 없으니까 그냥 했죠. 아버지한테 안 쫓겨나고 네, 싶어서? 쫓겨는 뭐 결혼 안 하면 뭐 집 나가라고 막 이렇게 아. 아버지 마음에는 아주 쏙 들었던 아, 모양이에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무튼 자녀분들은 몇 분이나 두시고요? 네, 일남 이녀예요. 아, 그러세요. 네. 아주 다복하시네요. 네. 그 자녀분들 결혼 다 하시고요? 그렇죠. 다 해서 음. 잘 살고 있어요. 그 용돈 좀 주세요. 예, 용돈 받지요. 누가 제일 많이 줍니까? 오늘 공개 좀 해보세요. 어? 그냥 적당하게 줘요. 셋이 다? 잘 사는 놈은 조금 더 주고 오. 그냥 보통 사는 놈은 그냥 그렇죠. 아. 지금 말씀 나눠보면 연세가 그때 6.25를 지나셔서 이제 어쨌든 저보다 선배시니까. 예. 근데 6.25 때는 몇 학년이었어요? 이 5학년 올라가자마자 6.25가 났어요. 아, 그때 막 포탄 떨어지고 이러는 거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이제 처음에는 못 보고 음, 피난 갔다 와가지고서는 이제 그때는 막 폭탄이 막 마당에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서 마당에요. 예. 어머. 그래서 막 저 비행기 어머. 소리 나면 뭐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얼마나 무서웠을까. 예, 방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었고 뭐 동네에 그냥 누가 죽었다 막 그런 소문 듣게 되고 네. 또 뭐 밭에 갔다가 또 포탄 맞아 죽었다 음, 그런 소리들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이 피난은 어디로 가셨어요? 대전에서 사신 거죠? 원래는? 예, 대전 유천동에 살았는데 음. 이제 우리 고모네가 신도안 사셨어요. 아, 그래서 거기만 해도 조금 이제 좀 안전한 이제 산골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리 갔죠. 지금도 신도안 하면은 첩첩산중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뭐 그 계룡대 거기가 또 아, 들어서고 해서 아. 많이 발전됐는데 옛날에는 음. 또 거기가 왜 뭐 정감록에 뭐 그 아. 유명한
예. 정 씨가 뭐 정권을 잡는다고 네, 그러시는군요. 그런 이제 좋은 곳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네. 낳고 그래서 거기 음. 그러니까 절이 많았어요. 거기. 아, 그렇지. 절이 많다고 예. 그러는데 저도 그게 절이 어디 있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동네에도 있더라고요. 그 아. 동네 동네에도 절이 아, 있더라고요. 정말요? 예. 진짜 저는 동학사 쪽으로는 가봤는데 신도안이 어디인가? 그 군인 부대에 있는데 어디 예. 거기가 기예요? 예. 아, 거기 가셔서 식사를 그때 그 피난 가서는 어떻게 잡수셨대요? 이게 뭐 이제 있는 양식 이제 가져가서 이제 먹는데 그것도 뭐 많이 쟁여놓고 먹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제 뭐 딸랑딸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아껴 먹느라고 막 죽도 끓여 먹고 또 점심 때 같은 때는 이제 감자 이제 여름에 이제 하집 감자가 나잖아요. 아, 그때 네. 이제 여름이니까 어. 감자를 찌고 이제 밀기울이라는 게 있어. 옛날에는 밀가루 만들면 그거 껍데기 그게 이제 또 밀기울이라고 해서 따로 나오는데 그걸로 막 개떡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찌고 그에다 감자 같이 쪄가지고 그걸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섞어서 감자 공복이라고 했어. 아, 그걸로 이제 점심을 때우고 뭐 그렇게도 많이 하고. 그런데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그때 그거 잡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좋기는 뭘 좋아요. 아, 그때 그래서 그 거기 계실 때 뭐 편찮으시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왜 이제 그 전에는 그 여름에만 그 학질을 많이 앓았어요. 모기가 무는 병인가요? 네, 그게? 그게 모기로 이제 전염돼가지고 학질을 많이 앓고 이제 또 요새같이 잘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잘 걸리더라고요. 아, 학질이라는 게 이상하게 멀쩡하다가도 저녁 때 되면은 막 으슬으슬 온몸이 막 떨리고 막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럼 가서 방에가 막 이불 뒤집어지고 누워있고 막 그랬었어요. 아.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또 2, 3일 앓으면은 그래서 그때 뭐 갱기랍이라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쓴 거 그것도 이제 먹이고 한 2, 3일 앓으면 또 그냥 낫더라고요. 제대로. 어른들도 막 그렇게 학질 걸리고 그랬어요? 어른들은 잘 안 돼. 아, 어른도 그래요? 더러 이제 걸리는 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근데 애들이 많이 걸려.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예. 이렇게 그 예전에 직장 다니시고 그러면서 돈 벌러 중국 쪽으로 가신 거예요, 같이? 돈 때문에? 중국에? 중국 가셨다고 아, 예, 들었는데. 예. 그때는 저 일제시대 때 해방 전이니까 45년대 해방됐는데 그 전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일제시대니까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농사 짓는 것도 다 뭐 일본 사람들이 다 걷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중국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유롭게 갈 수는 있었나 봐요. 예, 중국 뭐 북한도 그런 데 널 많이 갔죠. 네. 그래 거기서 이제 한 2년 살다가 이제 해방되면서 이제 나온 거죠. 거기서 사셨을 때는 그러면 몇 살 때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5살 때 가가지고 7살 때 나왔나. 거기서 이제. 그때 오시면서 엄마가 임신 중이었다면서요? 예,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는 이제 아버지도 그때 이제 그 목재회사 다녔는데 그 이제 출장 가셨어요. 그 기간에. 출장지에서 이제 그 인편에 이제 나가라고 그러면 어디 하얼빈역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서 우리는 우리대로 하얼빈역으로 오고 또 아버지는 그 출장 간 데서 거기 오고 그래가지고서는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또 아기를 분양했어. 아니 그 어디서 하얼빈역에서. 역에서? 예, 그 바닥에 많은 사람들 사람들이 사이에서 있는데 이제 어디 이제 뭘 저는 어렸으니까 몰랐는데 하여튼 어디 뭐 구석쟁이로 가서 이제 뭘 어떡해. 피고 이제 낳겠죠 뭐 그래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제 밑으로 남동생 하나 있었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그래도 애기를 금방 낳으셨나 봐. 그러니까 그래도 몇 시간 만에 낳으셨대. 순산을 하셨나 봐요. 아 저는. 누가 또 받아주고 그랬대요. 얼마나 기가 막힐 얘기야.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아, 받으셨겠죠. 할머니 모시고 다녔어요? 네, 할머니 모시고 다니죠. 할머니. 아우, 같이 살았으니까. 세상에 기가 막혀. 너무 고생이 많으셨네요. 네, 차 한 잔 드세요. 혹시 네.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을까요? 예, 뭐 노래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네. 요새 그 임영웅이 부르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아 그래요? 이게 참 가사가 좋더라고요. 아 가사가요? 이렇게 음, 인생의 노년을 살면서 음. 들어보니까 그런지 더 그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 한 잔 드시면서 네. 음악 한 곡 들어요. 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네. 그죠? 아, 네. 아, 저는 사실은 이런 이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는 거 잘 안 들어서 몰랐거든요. 지금 우리 여사님 때문에 네. 예, 이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가사를 보면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알 것 같고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알 것 같고 그러면서 밤하늘에 빛나는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사가. 그럼 그 무뚝뚝한 그 아저씨하고 사실 때 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 좀 해보셨나요?
못했어요. 아니 그럼 둘 다 무뚝뚝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더 무뚝뚝하고 아니 상대가 그렇게 나오니까 자연히 저도 또 저 혼자 뭐 자꾸 그러면은 또 뭐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아주 그렇게 해버렸어 해서 그게 굳어져가지고 응. 뭐 그런 소리는 통 해보지도 않고 애교도 못 내가 볼 때는 엄청 애교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못 봤네요. 정반대에 잘 보셨어요. 아유, 너무- 이게 사람 그냥 보고 모른다잖아요. 아, 또 보고 정말. 해야지. 아유 저 여자한테만 또 이렇게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응? 싸근싸근하고. 응. 아 그러셨는데 지금 이 노래를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세월이 네. 가면서 바뀌고 노래가 옛날에는 뭐 좋아하셨는데요? 옛날에 뭐 저기 보면은 그 이미자 노래도 좋아했고 아니면 뭐 슬픈 노래야 이미자. 조용필 노래 그런 거 어. 많이 좋아했고 또 팝송으로는 거 저기 예스터데이 아, 원스 모 네. 카펜터즈가 아니 부르고 아니 팝송도 좋아하신단 네, 말이에요. 보통 팝송도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약혼하고 약혼 봄에하고 결혼을 이제 12월에 했는데 약혼 기간에 이제 여러 번 만났지요. 이게 네. 별로 처음에는 안 좋아했지만 자꾸 뭐 만나다 보니까 또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그런 옛날에 음악다방이라고 있었어요. 예예. 무척교 있는데 게 거기 저기 있었어요. 그 저도 그 이름 잊어버렸다. 예. 역전 그 바로 앞에. 역전 앞에 거기 저기 예. 이제 그래서 2층, 둘이 2층. 거기 들어가가지고서는 예. 그런 거 적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DJ한테. DJ한테. 예. 그 전에 거기서 팝송을 좀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패티 페이지 노래. 아, 네. 예. 벙어리벌 뭐 이런 거 잘. 뭐 눈물의 결혼식 그게 뭐지? 예, 결혼식에 가서 왜 아. 하는 노래. 예. 눈물의 뭐 그런 노래도 그때 나와 있었던가. 예, 그때 아. 그런 것 듣고 이 저기 일스터디 원스 모두 옛날에 나는 그 후렴 네. 달랄랄랄랄라 그게 참 안 잊어버려졌는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것도 다시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아. 옛날 생각도 나. 아 정말 멋있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요. 아이고 멋있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어쨌든 살아계실 때는 말씀 못 나눴지만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에 계신 남편분한테 정말 사랑해 이제 그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왜 되게 있을 때는 모르지만 아, 없으면은 중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보통 생활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느끼지 않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보통 생활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그런 소리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와 같이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 진가를 아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있을 때 잘하라는 노래가 그게 맞는 얘기 같은데. 네. 예. 혹시 그래서 예. 더 진짜 그냥 암만 떠나서 세상에 없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미안하다고 내가 아. 못한 거 아, 살아서 못한 거 네. 미안했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그냥 듣지 못하더라도 들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해요. 그죠. 예.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제 자신이 더 위로가 되고 그런 아, 그러시 많이 보고 싶으시겠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괜히 질문했나 모르겠네요. 혹시 자녀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있으세요? 이제 자녀들한테도 항상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참 별것도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무슨 일이 있는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도 이게 젊어서부터 챙겨야지 다 늙어서 암만 해도 우리 때는 참말 우리 젊을 때는 건강이라는 건
생각지도 뭐 안 했잖아요. 그냥 네. 그러는데 지금들은 건강 정보가 많아서 자기가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그거를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건강이 중요하고 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봉사 활동을 해라. 네. 그 소리를 해요. 아. 손자들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 가진 재능을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여유가 있으면 돈으로 기부를 하는 이 봉사하면서 사람이 굉장히 좀 자기 생활이 자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그러면 자기 말년이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아, 요즘에 하시는 일을 봉사도 하시면서 돈도 버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아, 네. 그거는 사실 돈도 뭐 용돈도 버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이 나이에 일을 함으로써 이 사회에 그래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내 건강도 더 이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머리를 쓰게 되고 아무래도 네. 육체를 움직이고 하니까 하시는 일이 뭐죠? 예, 저 대함초 도서관에서 네. 그 도서관 업무하고 있어요. 출납 업무 같은 예,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나요? 책 대출해주고 반납하고 아니 이제 정리하고. 그거는 컴퓨터도 좀 보시고 이렇게 예.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는 좀 배웠죠. 좀 그래서 언제 컴퓨터를? 이게 50대 초반에 그때 이제 배워서 처음에는 배워가지고 뭐 애들하고 게임이나 하고 손자들하고 아, 그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손자들 봐줄 일도 없고 네. 이제 내 생활 온전히 내 생활하게 되니까 네. 더 이제 배우게 되고 또 그 일자리를 하면서 또 더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아,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는 도서관 우리 아파트에서도 뭐 화요일 수요일 날 뭐 자리 있다고 뭐 계속 연중으로 막 모집하는데 누가 안 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볼까 생각하다가도 그게 대출 업무가 까다로울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망설이고 아니 안 여기 계속 가봤는데 문 열었어요 그 아파트. 아니 이게 저희 아파트는 열어서 그게 이제 그 아파트 안에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써 여기 있어요. 보니까 도서관이라고 써 있어요. 네네. 근데 나는 네. 거기 안 열은 줄 알았는데. 작은 도서관이요. 예. 네. 열고 있어요. 맨날 열고 있어요. 그래요? 예. 거기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네. 얼마나 하신 거예요? 몇 년이나?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예? 오래됐죠. 그때는 이제 저도 대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컴퓨터만 할 줄 알았지 뭐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거기 가서 배운 거예요. 그럼 10몇 년 되셨네. 네, 10년 넘어. 완전히 뭐 네. 베테랑이시네요. 아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저도 네. 6.25 지난 다음에 태어나서 사실상은 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어르신께서 그런 걸 다 겪으시면서도 너무 현대에 잘 맞춰서 이렇게 잘 사시는 거 보면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같지 않은 세상이 진짜 하루하루가 네. 바뀌는 것 같아서 네. 아이고 진짜 이제 못 따라가겠다 싶어요. 도저히 못 따라. 그럼 대단하세요. 아무튼 오늘 어려운 거를 이렇게 오셔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사시는 분을 만나뵈서 너무 아이고 별 좋았어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끔 뵈면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야.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시네. 정말. 그래서 오늘 좀 예. 특별히 아이고.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을 때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도 이렇게 임영웅 씨가 이런 가사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귀감이 되시는 어르신 이렇게 한 분 계시다는 거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번에도 혹시 이렇게 출연하실 분이 계시면 우리 생명복지관으로 연락을 주셔서
저하고 잠시나마 이렇게 개개인의 그 고유한 인생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네. 네. 네, 이제까지 오늘 오후의 데이트 같이 했던 저는 하남이동 생명복지관 마을라디오 오후의 데이트 박명자였습니다. 오기에 늘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